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카페에서 몰래 만나는 두 사람을 목격한 정수는 분노가 폭발했다. 정순아, 오해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미자의 변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지만 오해라고? 그럼 이 편지는 뭐야? 당신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라고 쓴 이 편지는. 과연 정수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정순의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순의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손길로 침대 옆 스탠드를 켜니 희미한 불빛이 좁은 침실을 비췄죠. 옆에서 잠든 병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9살이 된 남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콧구리 소리마저 예전보다 거칠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몸짓이란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서로 깨우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조심스러움이 배려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서로에게 관심이 줄어서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병호는 요즘 정순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나가는지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온 정수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았어요. 보리차 끓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죠.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는 벽이 얇아서 옆집 소리도 잘 들렸는데 이 시간만큼은 세상이 온통 조용했습니다. 이 정적이 때로는 평온하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너무 쓸쓸했어요. 정수는 찬장에서 밑반찬들을 꺼내며 하루 일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장에서 큰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갈비를 사고 오후에는 미자와 함께 동네 마트에서 생필품도 사야겠어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의미 있게 느껴지지만 요즘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봤어요. 6시가 되면 미자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거든요. 오늘도 둘이 함께 시장에 갈 예정이었으니까요. 미자는 정순보다 한 달 늦게 태어났지만 둘 다 올해 68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 지금까지 50년을 함께 해온 절친이었죠. 미자만은 정순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따뜻한 보리차 한 모금을 마시며 창가에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놀이터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고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살던 시골 마을의 새벽과는 참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새들의 지저김과 함께 하루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자동차 소리와 함께 아침이 온다는 게 서글펐어요. 6시 정각, 정수는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자야, 일어났어? 정순아. 벌써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었어. 오늘 뭐 살 거야? 큰아들 내외가 저녁에 온다니까 갈비찜 해주려고. 요즘 며느리가 입덧을 하는 것 같더라고. 소갈비로 국물을 진하게 우려서 해줘야겠어. 어머, 둘째 손주 생기는 거야? 축하해, 정순아.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냥 내 짐작이야. 미자, 너는 뭐해? 나도 비슷해. 딸이 아이들 데리고 온대. 막내가 감기 기운이 있다니까 삼계탕 끓여주려고. 우리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정수는 장바구니와 지갑을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미자보다는 조금 더 통통했지만 나이에 비해 정정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거울 보는 게 예전만 못했어요.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는 게 눈에 띄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며 정수는 병우가 자는 침실 쪽을 한번 돌아봤어요. 언제 깨어날지 몰랐지만 아마 7시쯤 되면 일어나서 혼자 간단히 아침을 먹고 신문을 볼 겁니다. 요즘 병우는 정말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시장에서 무엇을 사왔는지, 오늘은 뭘 해먹을 건지 물어보곤 했는데 말이죠. 이제는 수고했어라는 말조차 잘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미자를 만났습니다. 미자는 정순보다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어요. 염색한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언제나 그렇듯 환한 미소로 정순을 맞았죠. 미자의 그 밝은 미소만 봐도 정순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순아, 요즘 병우 아저씨 어떠셔? 요새 잘 못 봤네. 그냥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말이 없어졌어. 예전에는 그래도 내 얘기 들어줬는데 요즘은 텔레비전만 보시고. 너희 집 영수는? 우리 영수도 비슷해. 남자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 서로 얘기할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둘은 나란히 걸으며 시장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시장 근처는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채소를 나르는 트럭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파는 소리가 들렸죠. 생선 비린내와 채소 냄새가 뒤섞인 시장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미자야, 우리 이렇게 같이 시장 다닌 지 몇 년 됐지? 글쎄, 한 10년은 넘었을 거야.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부터니까.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 참 바빴지?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들 뒷바라지하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각자 바빠서 이렇게 여유롭게 같이 다닐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모든 게 생생하고 의미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남편과도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의견을 나누며 더 많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정육점에서 갈비를 고르면서 정수는 미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동네 소식, 자녀들 근황, 건강 이야기까지. 미자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 무슨 말을 해도 통했거든요. 정순아, 너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진 것 같은데 뭔 일 있어? 별일 없어? 그냥 나이 탓인가 봐.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나이가 되면 다 그런 거야. 나도 요즘 고등학교 때 생각 많이 나. 그때 우리 얼마나 예뻤어? 지금 봐도 우린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미자의 말에 정순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정순의 마음을 달래줬어요. 시장에서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은 문득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건 뭘까? 남편 병호는 요즘 너무 무뚝뚝해져서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죠. 결국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건 미자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남편은 무뚝뚝해도 미자가 있잖아.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건 결국 미자뿐이야. 집에 돌아와 갈비찜을 준비하면서 정수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미자와의 대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거든요. 저녁이 되어 큰아들 가족이 찾아왔을 때 정수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정수는 미자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순아,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대. 이번 주 토요일에 강남에서 한다는데 같이 갈래? 동창회? 벌써 몇 년 만이지?
마지막에 간 게 언제였더라? 한 3년 전? 그때 우리 반 애들 반 정도밖에 안 왔었잖아. 이번엔 더 많이 온다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 정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동창회에 가면 옛날 이야기만 하게 되고 나이 든 모습을 서로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미자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둘이 함께 가면 심심하지 않겠다. 토요일 오후 정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진한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그리고 오래전 큰아들이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까지 걸었죠. 거울을 보니 나름 괜찮아 보였습니다. 미자도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까지 진하게 해서 왔어요. 어머, 정순아, 너 정말 예쁘다.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멋을 부릴 수 있구나. 너도 예뻐. 그 원피스 새로 산 거야? 응, 어제 미리 하나 사놨어. 동창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기 싫잖아.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벌써 여러 명의 동창들이 와 있었어요. 5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모두들 나이가 들어서 한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 정순이야. 미자야. 너희 둘은 정말 변한 게 없다.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영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영희는 머리를 단정하게 단발로 자르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영희야, 너도 그대로네. 요즘 뭐하며 지내? 나는 작년에 남편이 은퇴해서 요즘 둘이 여행 다니며 지내. 너희는?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다들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야기, 그때 유행했던 노래, 첫사랑 이야기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해졌죠. 어머, 정순아, 너 기억나?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많았던 남학생이 누구였는지? 누구? 잘 기억 안 나는데. 병호야, 너희 남편 말이야. 그때 우리 반 여학생들이 다 병호한테 관심 있었잖아. 순간 정순의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그렇긴 했죠. 병호는 고등학교 때부터 키가 크고 운동을 잘해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맞아, 맞아. 그때 병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경쟁했는지 기억나? 정순이가 결국 병호랑 결혼했을 때 우리 얼마나 부러워했다고. 다들 웃으며 그때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정순도 덩달아 웃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미자는 그때부터 조용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차와 함께 디저트가 나왔을 때 영희가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내가 그때 사진들을 다 모아서 앨범을 만들어뒀거든. 같이 보자. 모두들 앨범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흑백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들의 푸르던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교복을 입고 찍은 단체 사진, 운동회 때 모습, 소풍 갔을 때의 기억들. 정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정순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병호와 미자가 다정히 어깨동무를 한 모습이 있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고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일까? 왜 병호와 미자가 저렇게 친밀해 보이는 거지? 정수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배경을 보니 학교 뒤편 언덕인 것 같았어요. 그곳은 평소에 학생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죠. 미자야.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 사진 어떻게 된 거야? 미자는 사진을 보더니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에이, 그때는 그냥 다 같이 친했잖아.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미자의 그 웃음이 부자연스럽게 보였어요. 평소 미자의 환한 미소와는 달랐거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하다. 왜 너희 둘만 따로 사진을 찍었지? 나는 왜 없어? 정순아, 그날 너는 아팠어서 학교에 안 왔잖아. 기억 안 나? 우리가 대신 과제 받아다 준 날이야. 미자의 설명을 들으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감기에 걸려서 며칠 쉰 적이 있었죠. 그때 미자가 친절하게 공부 자료를 가져다 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 맞다. 그때구나.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진 속 병호와 미자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 말이죠. 다른 동창들은 여전히 즐겁게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정순의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 생각뿐이었어요. 미자도 평소보다 조용해져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죠. 정순아,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과 미자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죠. 정순아, 오늘 재미있었다.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보니까 좋더라. 미자가 먼저 말을 걸었지만 정수는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어요. 응, 그래. 다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집에 도착해서 정수는 혼자 방에 앉아 계속 그 사진을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일까? 단순히 친구 사이의 사진일 뿐인데. 하지만 정순의 가슴 속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병호를 바라보며 문득 남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말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미자는 50년을 믿어온 절친에게도 모르는 면이 있는 걸까? 동창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수는 여전히 그 사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병우와 미자가 어깨동무하고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였을까? 정말 단순한 친구 사이였을까?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어느 아침, 정수는 병호가 아직 자고 있는 틈에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큰아들이 출장을 가면서 몇 가지 서류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병호의 오래된 서류함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류함 안에는 정말 오래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 명단, 아이들 어릴 때 병원 기록, 집 계약서 등등. 정수는 하나하나 분류하며 필요 없는 것들은 따로 빼놓았어요. 그런데 서류함 맨 아래쪽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어서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어요. 정수는 호기심에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보낸 사람은 미자였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미자가 병호에게 편지를 언제, 왜?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사적인 편지를 몰래 보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더 컸어요.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도 누렇게 변해 있었고 미자의 예쁜 글씨로 쓰여져 있었어요. 정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병호야, 어제 만났을 때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 편지를 써. 그날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학교 뒤편 언덕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 그때 당신이 내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떨림. 정순이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만은 진실해.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뒷면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정순이가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봐. 그때 내가 먼저 고백했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그래도 가끔은 나를 생각해줘. 당신이 내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만은 진실하니까. 정순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편지 날짜를 보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순이 병호와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미자는 병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병호는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수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미자와 병호 사이에 정순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내 손을 잡았을 때, 이 문장이 특히 정순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미자의 손을 잡았다고? 언제? 왜? 정수는 더 이상 서류 정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죠.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정순의 머릿속은 온통 그 편지 내용뿐이었어요. 병호가 일어나서 고생했네라고 인사할 때도 정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정수는 병호를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병호일까? 별일 없어. 밥 먹어. 점심때가 되자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순아, 오늘 오후에 시간 있어? 같이 마트 갈까? 평소 같았으면 반갑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순아, 전화 잘 들려? 아, 응. 미자야. 오늘은 좀 바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럼 내일 보자. 푹 쉬어.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미자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오후에 정수는 혼자 동네를 산책했어요. 평소에 미자와 함께 걷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혼자 걸으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도 나처럼 모르는 비밀들을 안고 살아가는 걸까? 벤치에 앉아 쉬면서 정수는 지난 50년을 돌이켜봤어요. 미자와 병호가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지, 혹시 놓친 신호들이 있었는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미자는 항상 정순의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특히 병호가 집에 있을 때 더 자주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병호와 이야기할 때의 미자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죠. 정수는 그때 단순히 미자가 사교적이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또 생각해보니 미자는 결혼을 늦게 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 결혼할 때도 계속 혼자 지내다가 정순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영수와 결혼했거든요. 그때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는데 정수는 그냥 미자의 성격상 결혼에 신중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혹시 정수는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혹시 미자가 나 때문에 병우와 결혼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미자가 왜 그렇게 자신을 아껴줬는지, 왜 항상 정순의 편을 들어줬는지, 왜 정순의 가족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집으로 돌아온 정순은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병우가 들어와서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별일 없었어. 그냥 집에서 쉬었어. 요즘 미자랑 자주 못 보는 것 같네. 둘이 싸웠어?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병우가 미자 이야기를 먼저 꺼내다니. 아니야, 싸우지 않았어. 그냥 각자 바쁜 것 같아. 미자도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안 좋은가? 예전보다 말이 없어진 것 같던데. 병우의 말에 정수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언제부터 미자의 상태를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던 거지? 그날 밤 정수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그래도 50년 친구인데. 설마. 하지만 마음속 불씨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정수는 도저히 평상심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자와 병우를 볼 때마다 그 편지 내용이 떠올랐어요.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전화를 걸어와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어요. 목소리 톤 하나하나가 거짓말처럼 들렸고 평소에 하던 농담들도 이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죠. 정순아, 요즘 너 왜 그래? 만날 때마다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 별일 없는데.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어? 동창회 때부터 너 이상해. 미자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오히려 정순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진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걱정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목요일 저녁 정수는 작은 아들네 집에서 손주를 봐주고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 가로등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분명히 병우와 미자였어요. 둘이 동네 카페 앞에 서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정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둘이 왜 저기서 만났을까? 언제부터 따로 만나고 있었던 거지? 정수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병우는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미자는 뭔가 간절한 표정으로 병우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손짓도 평소보다 많이 하고 있었고 때로는 병우의 팔을 살짝 건드리기도 했죠.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정도라면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정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자와 병우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자는 병우에게 몸을 기울여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병우도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미자의 말을 듣고 있었죠. 정수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50년을 믿어온 친구와 45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식 몰래 만나고 있다니. 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돌아봤지만 정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미자와 병우는 깜짝 놀라며 정순을 바라봤어요. 미자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변했고 병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정순아,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하지 마. 그냥 이야기를 좀. 오해? 뭘 오해하라는 거야? 너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따로 만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쏠렸어요. 카페 직원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죠.
손님, 다른 분들께 피해가 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미안해요. 병호가 직원에게 사과하며 정순의 팔을 잡았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나, 여기서 다 말해.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미자는 눈물이 글썽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순아,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다 보잖아. 사람들이 보면 어때? 내가 바보였다는 게 들키면 어때?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인 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병호가 정순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정순아, 진정해.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차근차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나를 속여왔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너희가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알고 싶어. 미자가 일어서며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정순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을 뿐이야. 옛날 이야기? 어떤 옛날 이야기? 혹시 고등학교 때 너희가 함께 찍은 사진 이야기야? 아니면 결혼 초기에 미자가 병호에게 보낸 편지 이야기야? 미자와 병호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특히 편지 이야기가 나오자 두 사람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편지가, 뭔 편지?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다 봤어. 그날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어. 이런 내용의 편지 말이야.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자는 완전히 얼굴이 하얘졌고 병호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정순아. 미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야. 어린 마음? 50년 동안 내 곁에 있으면서 내 남편을 좋아했다는 게 어린 마음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너는? 정순이 병호를 향해 돌아섰어요. 왜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 왜 내 친구와 몰래 만나고 있어? 병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계속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카페 매니저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되고 있어서요. 밖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일부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죠. 알겠어요. 정순이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집에서 다시 할 거야. 미자와 병호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세 사람은 어색하게 카페를 나섰죠.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네. 집에 가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다 알고 싶어. 세 사람은 말없이 집 쪽으로 걸었어요. 정순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알고 싶지 않은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50년 우정과 4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마음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고 미자와 병호는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무거운 침묵이 계속됐죠. 앉아. 정순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다 말해줘.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정수는 미자와 병호를 번갈아 보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않았죠. 말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아는 것부터 말해볼게.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미자, 너는 병호를 좋아했지? 그리고 내가 병호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고, 미자가 고개를 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순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50년 동안 내 곁에 있으면서 내 남편을 사랑했으면서 미안하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솔직하게 말해, 미자야.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미자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정순아, 정말, 정말 말하기 싫어. 하지만 이제 와서 숨길 수도 없겠다. 그래, 다 말해. 나는 진실이 알고 싶어. 미자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정말 병호를 좋아했어. 너보다 먼저 좋아했다고. 하지만 병호는 너만 바라봤어. 나는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나 봐.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예상했던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호와 결혼하는 걸 지켜봤다는 거야? 나도 포기하려고 했어. 정말로. 너희 결혼식 때도 축하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미자가 말을 멈췄어요. 너무 괴로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뭐,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병호를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꾸 너희 집에 놀러 갔던 거야. 병호를 보고 싶어서. 정수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미자가 자신을 위해 자주 찾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병호 때문이었다니. 그럼 나는 뭐였어? 내가 너한테 뭐였다는 거야? 정순아, 너는 정말 소중한 친구야. 나는 너를 속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친구라고? 친구를 50년 동안 속였다고? 정순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동안 쌓인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그리고 너는? 정순이 병호를 향해 돌아섰어요. 너도 미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 병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순아, 나는 솔직하게 말해. 미자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병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정순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미자와 계속 만났어? 나는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어. 정말로. 친구라고? 그럼 그 편지는 뭐야? 왜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 병호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수는 미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미자야, 그 편지에서 그날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뭘 했던 거야? 미자가 눈물을 더 많이 흘리며 대답했어요. 정순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이야기만 했어. 이야기만? 손을 잡았다고 편지에 써놨는데 미자와 병호가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정순이 편지를 그렇게 자세히 읽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정순아,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나는 너무 힘들었어. 병호를 좋아하는데 표현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정말 잠깐 손만. 그만해. 정순이 소리를 질렀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아. 정수는 일어서서 창가로 갔어요. 밖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럼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관계였다는 거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너희는 계속 만나고 서로 그런 감정을 나누고
아니야, 정순아. 미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요즘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옛날 이야기만. 옛날 이야기? 무슨 옛날 이야기? 나를 속이고 만난 추억 이야기? 정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미자가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정순아, 제발, 제발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 이해하라고. 50년 동안 나를 속인 걸 이해하라고. 정순이 미자를 뿌리쳤어요. 그리고 제일 화가 나는 건 너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오늘 카페에서 만난 게 처음이 아니지? 미자와 병호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얼마나 자주 만났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미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정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 결혼하기 전부터 나랑 병호는 그런 사이였어. 내가 먼저 병호랑 결혼하게 됐을 때 나도 포기했어야 했는데 그 뒤로도 끊지 못했어. 정순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결혼 전부터? 그럼 자신의 결혼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내 결혼은 뭐였어? 내 인생은 뭐였다는 거야?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50년 우정, 4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미자와 병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드러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앉은 채로 계속 울었어요. 평생을 믿어온 모든 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자와 병호는 어색하게 집을 나갔고 정수는 혼자 남겨졌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수는 침실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병호와 같은 침실에 있기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꿈에서도 계속 그 편지와 사진이 나타났죠. 아침이 되어 병호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을 때 정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정순아, 어젯밤에 침실로 안 들어왔구나. 들어갈 수 없었어. 정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탓이죠. 정순아, 우리 이야기를 좀.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혼자 있고 싶어. 병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세수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죠. 정수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미자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정수는 전화기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큰아들 진우가 걱정이 되어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며느리가 어제부터 계속 연락했는데. 아, 진우야.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에 가보시죠. 진우가 정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이 많이 부어 있고 얼굴색도 안 좋아 보였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버지는 일찍 나가셨어. 진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부모님은 이런 식으로 따로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혹시 아버지와 싸우셨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들에게 아버지와 미자의 관계에 대해 말할 수도 없었고요. 별일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가끔 우울해지는 거 있잖아. 엄마, 그럼 제가 며칠 여기서 머물까요?
아내도 걱정하고 있어서.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있고 싶어. 며칠 후에 나아지면 연락할게. 진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정순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셋째 날 정순은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기만 했어요. 동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주변에는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을까? 정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병우와 결혼했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꿈은 접어두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니. 정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정순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돌아보니 작은 아들의 딸 6살 된 손녀 지은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작은 아들 민수가 따라오고 있었죠.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엄마가 할머니 찾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정순의 품에 안겼어요. 정순은 손녀를 안으며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야, 너희가 왜 여기 있어? 엄마가 지은이랑 공원에 나왔다가 할머니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형이 할머니가 요즘 안 좋으시다고 해서 걱정했거든요. 민수도 정순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확실히 평소와 달라 보였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눈이 부으셨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지은이가 정순의 볼을 만지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프면 병원 가야 해요. 지은이가 할머니 손잡고 같이 갈까요? 정순은 손녀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는 지은이가 있어서 행복해. 저도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지은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정수는 생각했어요. 내 인생을 무너뜨린 건 저 두 사람이지만 내 삶의 이유는 저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민수의 아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같이 저녁 드실까요? 지은이가 할머니랑 밥 먹고 싶다고 해서요. 고마워. 하지만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싶어. 그럼 내일이라도 저희 집에 오세요. 지은이가 할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만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정순아, 이제 그만해. 울 만큼 울었잖아.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야 해. 정수는 서서히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도 마음은 아팠지만 손주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조금씩 힘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병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수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순아, 밥을 해놨구나. 먹고 싶으면 먹어.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전보다는 침착해 보였어요. 정순아,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정수는 병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지켜야 해. 누군가에게 속고 배신당해도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침실에서 잤어요. 하지만 병호와는 등을 돌리고 누웠죠.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고 정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손주들과 보낸 시간이 정순에게 용기를 주었거든요.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정수는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나야. 정순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너무 걱정했어. 괜찮아? 미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미자야, 우리 만나자. 그리고 병호도 불러. 정순아, 혹시 아직도 화가 나 있어? 화? 이제 화낼 기운도 없어. 그냥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미자는 정순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 근처 그 조용한 찻집. 오늘 오후 3시에. 전화를 끊고 정수는 병호에게도 연락했어요. 여보, 오늘 오후에 미자와 함께 만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병호도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별다른 반응 없이 알겠다고 했죠. 오후 3시 정수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만남이니까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찻집에 도착하니 미자와 병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 앉아 있었고 정순을 보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정순아, 앉아. 정순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죠. 세 사람은 삼각형 모양으로 앉았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것부터 돌려줄게. 미자가 그 편지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순아, 그건 다 읽었어. 여러 번. 정수는 미자와 병호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찻집은 조용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몇 없었고, 단색 조명이 테이블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먼저 미자에게 물어볼게. 정순이 미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는 지금도 병호를 사랑해? 미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정순아, 그런 말을. 솔직하게 말해. 이제 와서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 미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순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정수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번에는 병호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리고 당신은 미자를 어떻게 생각해? 병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대답해. 나는 진실이 알고 싶어. 정순아. 미자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더욱 절망적이었죠. 특별하다는 게 어떤 의미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이야? 병호가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솔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45년 동안의 우리 결혼 생활은 뭐였어? 내가 당신에게 뭐였다는 거야? 정순아, 너도 소중해. 정말로.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들, 아이들. 그 모든 게 의미 있어. 소중하다고?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네. 병호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죠.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좋아. 이제 내가 결정할게. 정순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자야, 그리고 병호야. 이제 끝내자. 정순아. 미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니, 들어봐. 지난 50년 동안 나를 속였지만 더 이상은 못 참아. 내 앞에서 서로를 선택하든 아니면 나와 끝내든 둘 중 하나야.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의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정순아, 제발. 병우가 말하려 했지만 정순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미 결정했어. 나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속이고 속는 관계는 이제 그만. 미자가 눈물을 흘리며 정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순은 단호히 뿌리쳤어요. 미자야, 50년 우정이었지만 이제는 끝이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정순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50년이 기회 아니었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정수는 병우를 향해서도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45년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니. 이제는 정말 끝이야. 찻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자리를 뜨고 있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병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들끼리 결정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정순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미자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순아, 정순아. 미자가 뒤에서 불렀지만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찻집을 나서며 정수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미자는 울고 있었고 병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이야. 정순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차라리 시원함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찻집에서의 마지막 대결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결국 병우와 이혼을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두 아들이 크게 반대했지만 정순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들들도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미자와는 영영 인연을 끊었어요.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정수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만날 기회도 모두 피했습니다. 50년 우정이었지만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거든요. 이혼 후 정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서글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새로웠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정수는 새벽 시장에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가족을 위한 장보기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장보기였어요. 손에 든 작은 장바구니에는 혼자 먹을 만큼의 식재료만 담으면 되었죠.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수는 이 동네로 이사 온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요. 혼자 사시는데도 항상 싱싱한 채소만 고르시네. 건강관리 잘하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예전 같았으면 혼자 산다는 말에 서글펐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정수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두부찌개와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죠. 이제는 자신을 위해 맛있는 것을 해먹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아침을 먹고 나서 정수는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은 동네 노인대학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이혼 후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어서 등록한 곳이었어요. 정순 씨, 안녕하세요. 노인대학 입구에서 같은 반 수강생인 영자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영자 씨는 정순보다 3살 많았지만 활기차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죠. 영자 씨, 안녕하세요. 오늘 글쓰기 시간이죠? 네, 오늘은 자서전 쓰기래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정순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온 분들이었죠.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대해 써보시겠어요. 선생님의 말에 정수는 펜을 들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순간. 결혼? 출산? 아니면 이혼?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내가 나 자신을 찾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68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나를 찾게 되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오직 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한 그 순간. 글을 쓰면서 정수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두려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관계들, 진실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정수는 영자 씨와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정순 씨,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세요. 그런가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작년에 이혼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어머, 그러셨구나. 용기가 대단하세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평생 그럴 줄 몰랐어요.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후에는 정순이 새로 시작한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동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죠. 정순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오늘은 뭘 만들까요? 오늘은 콩나물 무침하고 멸치볶음 어떠세요? 정수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요리를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요리하니 더 보람찼습니다. 정순 씨가 만든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을 많이 담아서 만드는 것뿐이에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주변은 평온했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아들 진우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뭐 하세요? 방금 봉사활동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야. 엄마, 이번 주말에 지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저희 집에 놀러 오실래요? 그래, 갈게. 지은이에게 할머니가 새로 배운 글씨 보여줄 거라고 전해줘. 엄마가 요즘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보기 좋아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정수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은 더 맑아졌어요. 정수나 잘했어. 정수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누군가에게 속고 배신당해도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친구로만 불리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야.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정순의 얼굴을 비쳤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정순의 새로운 인생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자유롭고 당당한 삶. 이제야 진짜 자신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는 내일 할 일들을 계획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때로는 가장 큰 배신 속에서도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법입니다. 68세 정순이 50년 우정과 45년 결혼의 거짓을 뒤로하고 선택한 용기 있는 새 출발은 나이가 들어도 언제든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써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친구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정순의 당당한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